1번부터 볼게. 이 글의 주제는 성공한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자유를 잃었다. 요게 주제였지. 그래서 성공을 했다는 플러스가 있지만 자유를 잃었다는 마이너스가 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단 말이야. 이제 1번부터 뭐가 답이 될지 한 번만 보자. 1번은 심리적인 결과, 뭐를 우선순위에 뒀는데 야망을 우선순위에 둔 거. 진실성보다 야망을 우선순위에 둔 것에 대한 심리적인 결과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 지문은 진실성과 야망 이 둘의 비교 대상 중에서 야망을 선택해야지가 아니었어. 성공을 하려다 보니까 진실성, 진짜 나의 자유를 잃게 되었다는 단점이 있는 거지. 이 둘의 비교 대상 중에서 얘 말고 얘가 우선임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프리오리타이징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야망과 진실성을 비교하는 건 주제로 고르기 애매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돼. 자, 그 다음 3번 선지 먼저 볼게요. 3번 선지. 사회적인 압력이 개인의 자유를 컴프로마이즈는 이제 위태롭게 하다라는 뜻이야. 타협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위태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거든. 사회적인 압박이 개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한 이유. 일단 이 질문은 원인 자체가 핵심도 아니었는데 사회적인 압박이 아니라 성공이 개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한 거죠. 그래서 주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선은 컴프로마이즈에 밑줄 하나 그어놓고 얘 자체의 뜻은 위태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 자체는 별표 치고 암기를 해두시고 3번이 틀린 이유는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없어서다 라고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4번 도덕적인 딜레마 사람들이 직면하는 이거는 이상한 거 눈치를 챘고요. 5번 감정적인 부담 사회적으로 정의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감정적인 부담을 가지는 건 아니죠. 자유를 잃게 되었다가 핵심이었지. 그럼 이제 남은 선지는 2번인데 2번을 해석해보면 오늘날의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성공의 역설적인 특징. 그럼 뭐야? 지금 성공을 했더니 부도 얻게 됐고 명예도 얻게 되었는데 자유는 잃게 됐다는 이 모순되는 특징이 있잖아. 돈은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괜찮은 선지가 2번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주제를 먼저 체크를 해보자. 이 글의 주제는 뭐였어? 사전적 정의의 한계가 주제였어요. 왜 한계가 있는데?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존의 지식이 있어야만 이 정의가 활용되기 때문에 정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정의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갑니다. 친숙하지 않은 단어를 해독하는데 문맥적인 단서의 중요성, 문맥적인 단서보다는 내 기존 지식이 중요해서 1번은 애매하고요. 2번, 외부 도움 없이 언어를 획득하는데 한계. 근데 지금 외부 도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기존 지식이잖아. 외부 도움이 아니죠. 그래서 2번도 땡입니다. 3번, 새로운 단어를 설명을 할 건데 뭐로 설명을 할 거냐면 기존의 지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단어를 사용을 할 거래. 이게 사전의 역할이래.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사전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사전의 한계다. 한계가 이 지문의 핵심 키워드 아니었어? 근데 3번은 한계라는 키워드는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럼 이제 5번을 가볼게. 5번은 의미로적 확장이 필요하다. 이게 절대로 아닌 건 알았고요. 그럼 뭐가 답인가 하고 봤더니 새로운 단어를 설명을 할 건데 기존의 지식을 사용해야 돼. 거기에서 사전에 모순이 있다. 우리 왜 모순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내가 단어를 알기 위해서 사전을 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없으면 또 그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고 지금 1번부터 5번 중에서는 얘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왜냐면 3번에는 사전의 역할을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여기까지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제일 적절한 거야. 자, 그 다음 3번. 이 글의 소재는 매몰, 비용, 오류죠. 얘가 어쨌냐 하고 봤더니 매몰, 비용, 오류라는 건 누가 봐도 망할 투자인데 이 투자를 지속하는 게 매몰, 비용, 오류였어. 그리고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손절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 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그걸 해야만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 그럼 정답이 몇 번이 될지 5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뒤에부터 해석을 해보면 재정적인 거 vs 감정적인 결정에 매몰 비용의 결과, 효과. 근데 지금 재정적인 걸 고를래, 감정적인 걸 고를래, 이 둘을 지금 우리가 고민해서 매몰 비용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 재정을 골라야 돼, 감정을 골라야 돼? 그게 아니죠. 그냥 내가 잘못된 걸 아는데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였지. 그래서 요 versus 요렇게 된 표현 조금 어색하다라고 보면 되고. 4번. 열심히 노력하는데 상황이 악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열심히 노력하는데 상황이 악화되는 게 아니고요. 집착하고 누가 봐도 망할 건데 계속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였어. 3번. 장기의 투자가 위험한 이유. 장기 기간의 투자가 위험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망할 건데 투자하는 게 위험한 거고요. 2번. 희망의 덫. 놓아주는 때 그때가 바로 더 아낄 수 있는 거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뒤에 보면은 요거는 너무 좋아. 놓아줘야 된다. 그래야 더 많은 걸 아낀다. 근데 희망의 덫. 아니, 희망의 덫이 아니라 물론 잘 될 거야 라는 희망 때문에 매몰 비용 오류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지. 근데 내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하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럼 이거 두 개 다를 받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이번은 조금 애매하다, 전체를 받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번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돌이킬 수 없는 손실. 이미 끝났어. 되돌릴 수 없어.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근데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 지금 조금 장벽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후반부에 있는 야, 너 손실 있다는 거 받아들여야 돼. 너 손실 있다는 거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것에 관련해서 지금 심리적인 장벽이 있어. 나 잘 될 것 같은 희망도 있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럼 요 앞부분에 있던 내용은 요렇게 이어받을 수가 있겠다. 그럼 이 중에서 전체를 받기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1번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갑니다. 또 이 글의 주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 얘는 이제 오일의 가격이 우리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었어. 얘가 내려가면 넘날이 좋은 거였고요. 얘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거였다라는 게 이 글의 전체 내용이었네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5번부터 가볼게. 높은 오일 가격에 숨겨진 이점은 없었습니다. 4번, 오일 가격 급증. 필수 악인가? 쌤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뒤에를 봐봐.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한 필수 악인가? 그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려면 반드시 일단 나쁘지만 필요한 것인가? 라는 선지인데 장기적인 안정성에 오일 가격 급증은 포함이 되거나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답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3번. 경제 fueling, 연료를 주는 거. 오일이 공급이랑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이끌 것인가, 가격이 공급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언급된 적이 없고 2번. 성장을 만들 거야? 아니면 이거를 끌어내릴 거야? 까진 좋은데 오일 가격의 퍼즐은 아니죠. 왜? 오일 가격이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잖아. 퍼즐이라는 건 이제 밝혀지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뜻하는데 명확하죠?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 플러스, 올라가면 마이너스. 그럼 1번. 우리 오일의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 그럼 오일 가격이 올라갔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오일 가격이 내려갔는데 플러스가 되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네. 이 오일 가격의 움직임으로 이 전체 경제, 마이크로 이코노믹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요게 제일 괜찮겠다. 그래서 답이 뭐야? 1번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 글의 주제가 뭔지 마찬가지로 먼저 체크를 해보면 얘는 이제 기존의 개념에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어휘를 만든다 라는 게 이 글의 전체 내용이었다. 그럼 1번은 예시를 받는 거니까 정답 될 수 없고 2번은 정의의 실패까진 좋은데 추상적인 언어로 만들기로 한 건 아니었어요. 3번은 이 뭐야? 아예 관련이 없는 거고요. 4번 정확함의 힘, 언어. 아니 정확함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거 만든다는 게 뭔데? 5번의 stimulative definition이라고 받은 거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의 방법,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어법상 틀린 거 한번 가볼게. 주어가 government, 단수 주어, 그럼 place라는 단수 동사 나온 거 괜찮다. 2번은요, 필기해 두세요. is라는 비동사 뒤에 주격 보어로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비동사 뒤 주격 보어,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두냐면 비동사 뒤에 주격 보어가 나올 건데 그 자리에 혹시 투부정사가 나왔어? 근데 이때 to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필기를 해주세요. 자, 여기도 원래는 to guarantee라고 나와야 되는데 to는 생략 가능해서 생략이 된 상태예요. 자, 그 다음 3번은 most가 주어고요. 요렇게 사이에 원래 대시 있었는데 생략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if부터 country까지 괄호를 치고 나면 most 주어고 그 뒤에는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원래 most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선생님이. 음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of food가 원래는 있었는데 생략된 거라고 말을 했다. 그럼 이제 우리 most는 부분명사고 여기에는 food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이 된 거니까 food한테 수일치를 맞추면 comes라고 바꿔야 돼 라고 문제 푼다고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 자, 그 다음 4번은요. 앞에 이미 우리 본동사 있습니다. can, important라는 본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도 없으니까 pp분사가 이제 아이템수 꾸며주는 거 문제될 거 없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5번에 이렇게 연결만 지어놓게. 그리고 5번은 뒤에 very 동사로 시작하네. 주격관계대명사가 factor 꾸며주는 거 괜찮죠? 자, 그 다음 넘어가.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 가장 중요하게 그것들은요. 그럼 그것들은 앞에서 언급된 재정적 시장이고요. Financial market은 허용합니다. 개인들이 관리할 수 있게 그들의 소비 패턴을요. 더 잘, 맞죠? 그 다음,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요. 필요가 없습니다. 매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소비랑 수입을 매치시킬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반면에 우리 농업사회에선 어땠어?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무엇을 제외하고 여기서 벗은 뭐를 빼고 뭐를 제외하고 그들의 농작물을 섭취하는 거 빼고는 선택지가 없었다. 맞죠? 자, 그 다음 5번을 먼저 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연결성 있잖아. earning, 수입이랑 spending, 소비하는 거. 이 둘의 관계가 지금 되게 빽빽해진 거야? 루즈해진 거야? 루즈해진 거지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그럼 우리 5번도 문제가 될 게 없겠네요. 자, 마지막 4번은 우리 Financial Market에 관련해서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돈을 벌기 전에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전에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이브가 아니라 반대말인 스펜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이해한 건 뭐야? 기존에 알고 있던 친숙한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자 이런 거 말을 하고 있었잖아. 1번 새로운 디지털 비율을 도입하자.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의 것. 1번 땡. 3번 아날로그 모델을 버린다? 아니죠. 이걸 오히려 이용해야 되죠. 4번 친숙하지 않은 게 향상시킨다? 아니죠. 5번 terminology overlap, 용어적으로 오버랩, 겹치는 것을 reducing, 줄이는 게 아니라 적극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5번도 땡이에요. 그럼 뭐가 답이야? 2번을 봤더니 replicate, 복제하는 거, 현실의 이 논리를 복제하는 거, 그게 바로 인지적인 변화를 촉진시킨다. 가상으로의 변화를 촉진시킨다. 요렇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가장 적절하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이거는 우리 앞에서부터 봤더니 핵심은 isn't 하고 나왔죠. 그럼 지금 앞에서 무슨 말 하나 정리 한번 해보면 소비와 우리 투자의 차이점이었어. 특히나 대학 예시에 관련된 게 나왔는데 대학 예시에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를 사주는 것과
대학 등록금을 내주는 것, 이 둘의 차이점을 말을 해주고 있었잖아. 자동차 사주는 거 물론 차 노동자의 직업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는 없었고, 반면에 대학교는 교수들의 직업도 만들어주고 이 학생들에 대한 미래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소비와 투자의 진짜 핵심 차이는 뭐야? 이 글에 따르면 직업을 만드냐 안 만드냐 그것보다는요, 미래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 그러면 지금 1번 경제적 활동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라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isn't 뒤에 그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결과의 지속 가능성이다. 미래에도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럼 지금 우리가 빈칸에 필요한 내용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 1번 괜찮겠다. 2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빨리 수입이 소비되느냐 아예 아니고, 3번 산업체에 이득이 있느냐 아니고, 제품이 어떤 제품이 소비되느냐 아니고,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가장 적절한 거 1번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지?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거 이제 언어에서 다 반영이 된다 그랬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뚫려져 있는 거잖아.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인지 볼게. 이 사회적으로 종속된 집단의 언어는요, 아마도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용어가요, 누구한테도 전달이 될 수 있냐면 이 파워풀한 사람들한테도 전달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정말 전달만 되는 거지 그 이상의 영향은 없다 그랬어. 그럼 빈칸에는 전달 끝, 그 이상 아님이란 의미를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5번부터. 지배적인 언어가 재구조화된다. 아니요. 여기까지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였어. 4번. 언어 전달은 반대로 된다. 이것도 아니죠. 3번. 종속적인 집단이 보존합니다. 원래의 것을. 아니고요. 원래 단어가 빠르게 센트럴, 중심이 된다. 아니고요. 그럼 1번을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기여가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진짜 단순 교환으로 뭐 없이 영향을 미치는 건 없이, 그 이상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제공을 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요 의미가 가장 잘 들어간 건 1번이겠다. 지금처럼 빈칸에 들어갈 의미를 파악할 땐 일단 우리말로 어떤 의미가 필요한지 생각을 하고 그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선지를 고르도록 노력을 좀 해야 돼. 그럼 그 다음 that's because를 기준으로 우리 과거의 시간 거를 볼 수가 있어. 왜냐면 무한한 속도가 아니거든. 요렇게 인과관계 연결되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은 결과가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도 볼 수가 있다라고 이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도 지금 걸리는 시간에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럼 여기서도 과거 시간 걸 볼 수 있어. 무한한 속도가 아니거든. 그럼 무한한 속도가 아니라는 건 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속도가 무한하지 않다.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요렇게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관련된 게 먼저 2번에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과거의 것을 보게 된다. 그럼 which means가 지칭하는 것도 앞문장이니까 요렇게가 짝꿍이 되어야만 뭔 소리냐면 과거의 것을 보는 거야. 이렇게 계속 쭉쭉쭉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을 할 건, 속도가 무한하지 않다는 건 오고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렇게가 짝꿍 문장이라는 걸 아냐 몰랐냐, 이게 중요했어. 정답이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단서가 명백합니다. 어떤 게 단서야? This small power station, nevertheless, in addition, this tradition. 이런 게 단서가 되겠죠? 이걸 단서로 기준으로 문제 풀면 정답 5번이고요. 그 다음 13번. 부러움은 어떤 지위나 혹은 돈, 뭐 이런 거, 물질적인 거에 관련된 거였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랑 느끼는 거였냐면 비슷한 배경을 지닌 close similarity, 비슷한 사람들끼리랑 관련을 지어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부러움이었지. 그래서 우리 3번이 가장 적절하다. B번은 3번밖에 안 되는 건 이해가 된 것 같고, 4번의 로열티는 충성심인데 아예 관련이 없죠. 그래서 우리 정답이 3번이에요. 자, 넘어가면 우리 이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됐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비슷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위에서는 해마 크기가 줄어들어서 마이너스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우리 그 다음은 이 prefrontal cortex가
줄어들어서 역시나 문제가 있다. 얼소를 통해 앞뒤 결론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줄어든다라는 C, 문제될 거 없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회색 이 물질이 얇아지면서 사람들은요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 얘기가 이어지고 있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화 이것은 resolve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키는 거니까 우리 어휘 틀린 거는 5번이 되겠어. 제목으로 적절한 건 1번은 어떻게 스트레스가 기억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가 함정입니다. 너무너무 좋은데요. 우리 뒤에 있는 내용까지 보면 뒤에서 언급된 게 이렇게 뭐 긴장감이나 우울증이나 이제 PTSD 이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는 1번에 없어서 정답 될 수가 없어요. 2번 감정적인 습관이 아니라 우리 뇌랑 관련된 거였고요. 3번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 뇌 구조에도 그렇고 정신건강에도 그렇고 우리 여기 제일 괜찮겠다. 4번은 히포캠퍼스만 나와서 우리 뒤에서 언급된 추가 본문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 될 수 없고 5번도 뇌 구조가 마이너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서술형 문제를 풀어볼 건데 A부터 한번 가보면 이 substitute가 너무나 중요하거든. 일단 기계가 사람으로 교체가 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여기 A 부분에 어떤 표현이 있나 조금 보면 이 replace가 있잖아. 여기서 댐이 지칭하는 건 사람이겠고 사람을 기계로 대체했다. 그래서 지금 얘를 A라고 쳐볼게. 여기에서의 댐을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는 A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얘를 B라고 하면 A를 B로 대체를 한 거죠. 근데 substitute로 쓸 거면 B for A가 될 거거든.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위에 적을게. 수동태로 쓰면 B가 대체가 되었다. for A.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여기에는 사람이 나와야겠고 B에는 기계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기계가 대체되었다. 뭐 대신에? 사람 대신에. 이런 식으로 해야 replace를 substitute로 바꿨을 때, substitute를 수동태로 바꿨을 때 이렇게 말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요약문을 보면 기계가 지금 주어가 됐죠. for human이 나왔죠. 그럼 우리 가운데 필요한 동사는 뭐가 나와야 돼? 교체하다가 나와야 되니까 replace 혹은 substitute가 나와야 되는데 두 단어로 적어야 되고 for이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이 substitute로 적었어야 정답이다. 심지어 우리 본문에 없는 단어 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수동태로 적었어야 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좋은 단어였다. 별표 치고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고된 사람들은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not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대말이 또 들어가야 되겠어. 그래서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던 게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되었는지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어져야겠지. 그 다음에 10번은 형용사가 필요하고요.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단어로 영작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은 보기에 있는 단어 이용해서 영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용을 해보면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혁신은요. 우리 자동화는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텐드는 무조건 투부정사, 짝꿍인 것도 이해가 됐지? 여기서 혁신은 자동화랑 같은 거였다는 걸 좀 알았어야 됐어요. 자동화, 혁신은요. 뭐하는 경향이 있어? 만드는 경향이 있어. new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틀려요.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요렇게 영작했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substitute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었니 없었니 중요했으니까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 밑에가 살짝 추가가 됐죠? 그래서 윗글에 따르면 결국에 이 집중의 맹목적인 이 무집중력이라는 게 하고 싶은 말은 이 부분이잖아.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죠. 얘가 의미하는 바는 눈에 보이는 사물을 인지하는데 실패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본문에 있는 연속된 단어 3단어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연속된 건 못 쓰니 요 정도를 연속되지 않게 영작하려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 감점될 걸 좀 체크를 해보면 which means 뒤에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와야 돼. 근데 의미하다 라는 동사로 쓰고 싶으면 이 뒤에 목적어로 동명사를 써야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 감점 요인은 동명사로 쓸 수 있었는가? 두 번째 감점 요인은 fail은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failing 뒤에 투부정사를 쓸 수 있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걸 인지하는데 실패한다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요거다. 이게 바로 설명을 해주지. 왜 운전자들이 overlook, 간과하는가, 놓치는가? 결국에 우리 뇌는요, filter out, 걸러냅니다. 무엇을 걸러내냐면 안 중요한 것을 걸러내. 그럼 이 자리에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주어진 단어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을 걸러낸다 정도가 대표 답안이에요. 주어진 조건에 맞게 5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을 했으면 됐는데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목적어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관계대명사 what을 적지 않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걸러내다 라는 의미로 영작했으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 요거는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우리 뭐에 관계없이 기능적인 유용성에도 관계없이 기능적인 유용성에 관계없이 그냥 희귀하면 우와 가치가 있어 라고 여기더라. 이전에 접근 가능했던 것이 중단되면 우와 이거 되게 매력 있는데 원하는 게 amplify 강화되더라. 그래서 여기는 본문에 있던 amplify가 대표 답안인데 증가하다 라는 본문에 있는 단어는 정답 처리가 돼요. 마지막 C는 제한된 자율성이 매력을 올리죠. 그래서 C는요, 어토노미를 꾸며주는 PP 분사가 필요하고요. 제한적인 이란 키워드로 영작했으면 정답입니다. 자, 요렇게 마무리했는데 혹시 이해 안 가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쌤한테 질문하세요. 고생했어.